네, 안녕하세요. 드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그 DJI에서 나온 그 산업 드론 중에서 그 팬텀 4 RTK 그 두 가지 모델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RTK 모델이고요. 하나는 멀티 스펙트럴이라는 모델이에요. 하나는 이제 측량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최적화된 모델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 있는 그 멀티 스펙트럴이라는 모델은 농업 드론용으로 식물의 그 생장 지수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나온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겉으로 볼 때는 박스는 완전히 동일합니다. 지금 팬텀 RTK라고 똑같이 적혀 있고요. 뭐 차이점이 없어요. 그런데 뚜껑을 열면은 구성품은 차이가 납니다. 지금 보시면은 가운데 있는, 일단은 드론을 확인해 보면 가운데 있는 RTK 이거는 동일하게 붙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팬텀 4 RTK 모델은 DJI로 이렇게 찍혀 있고, 멀티 스펙트럴은 그게 없어요. 여기는 센서가 더 달려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다. RTK는 RTK지만 여기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한번 꺼내 볼게요. 뭐 다른 기본 구성품은 다 동일하고요. 여기에서 뭐 요 조종기하고 이 드론만 빼서 비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이 드론의 차이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멀티 스펙트럴 농업 드론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스펙트럼 카메라예요. 그래서 각종 그 카메라 대역, 그러니까 주파수 대역에 따른 여러 가지 카메라를 동시에 6개를 붙여 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 농업 성장 그런 지수, 뭐 그 부분은 저도 뭐 아주 전문가는 아닌지라 하여튼 그런 지수를 파악할 때 있어서 이 카메라가 이제 활용이 된다는 거를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팬텀 4 RTK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카메라는 일반 카메라예요. 일반 카메라라서 이거는 이제 측량, 주로 이제 픽스4D나 그런 매핑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여기에서 찍은 영상을 그 프로그램 매핑을 통해서 이제 2D 영상을, 사진을 3D 영상으로 이제 전환하고, 그리고 각종 측량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드는 데 쓰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팬텀 4 RTK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팬텀 4 RTK 이 드론의 차이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더 큰 차이는 여기 조종기에 있습니다. 조종기에 이 팬텀 4 멀티 스펙트럴 같은 경우는 여기 모니터가 안 달려 있어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팬텀 4 RTK 모델은 지금처럼 모니터가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안드로이드 기반의 그 프로그램이 다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모든 작동이 다 되는 상태인데, 여기에 있는 멀티 스펙트럴 같은 경우는 반드시 여기에 있는 아이패드가 필요합니다. 뭐 안드로이드 기기는 안 되고요, 아이폰도 안 됩니다. 아이패드, 그러니까 애플에서 나온 제품 중에서 이 아이패드만 가능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DJI에서 이 멀티 스펙트럴을 다룰 때 특정 앱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앱이 GS 프로라는 앱입니다. 그 그라운드 스테이션 프로라는 앱인데, 그 앱은 아이패드용으로만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반드시 아이패드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없으면은 반드시 구매를 하셔서 이렇게 세트를 구성을 하셔야 멀티 스펙트럴을 다룰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모니터가 없어요. 모니터, 여기에 있는 이 모니터는 안드로이드 기반이다 보니까 여기에 GSP라는 그 앱이 깔리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는 아예 모니터가 없이 나오고 이렇게 아이패드를 붙여서 쓰는 구조로 되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로 넘어와서 팬텀 4 RTK 같은 경우에는 이 조종기가 훨씬 좀 묵직합니다. 뭐 여기 모니터가 있어서 더 무거운 것도 있지만, 뒷부분에는 얘는 큰 차이는 이렇게 WB37인가? 이 배터리를 탈착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게끔
나온 제품이에요. 요거는 공용으로 뭐 여기 있는 게 그 모바일 스테이션, RTK 모바일 스테이션인데 여기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도 이거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공용으로 이제 쓰게 되는 건데, 일단은 이렇게 탈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밖에서 이 배터리 여분만 많이 있다 하면은 뭐 이렇게 교환하면서 더 장시간 사용할 수 있는 최대의 장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팬텀4 RTK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한 가지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여기 밑에 보시면은 뚜껑이 열립니다. 뚜껑이 열리고 여기에 동글, 네트워크 동글을 반드시 이제 꼽아서 사용하셔야 되는데, 여기 안에 보시면은 유심칩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처음에 유심칩은 당연히 들어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유심,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제 핸드폰을 개통을 한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생각하셔도 되는데, 내가 사용하는 그 핸드폰을 뭐 데이터 쉐어링을 하든 아니면 통신사를 새로 개통을 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이렇게 통신사 개통을 통해서 유심칩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네트워크 동글에다가 연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꽂고 장착을 해서 이제 쓰셔야 됩니다. 여기 밑부분에는 뭐 LED가 있어서 이제 통신이 연결됐다 안 됐다를 또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 멀티스펙트럴과 RTK의 가장 큰 차이는 지금 보여드린 이 네트워크 동글에다가 유심칩을 연결해서 통신사 개통을 하냐 안 하냐, 그런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멀티스펙트럴 같은 경우는 그냥 쓰시면 되는데 조금은 더 쉬운데 팬텀4 RTK 이 버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여기에 있는 RTK 모바일 스테이션까지 같이 운영을 하신다 할 때 반드시 동글에다가 유심을 꼽아야 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 요건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려요. 네, 꼽혔습니다. 네, 오늘은 뭐 기술적인 면보다는 팬텀4, 그러니까 얘는 P4라고 말을 보통 하는데 팬텀4는 다 동일해요. 뭐 밑에 어떤 임무 장비를 달았냐에 따라서 농업 드론용이냐 아니면 측량 드론용이냐 그런 식으로 이제 나뉘었다 생각하시면 되고, P4 멀티스펙트럴, 팬텀4 RTK 뭐 이런 식으로 구분지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고, 조종기가 절대적인 차이가 있다. 여기에는 모니터가 없고 여기는 모니터가 있는데 얘는 통신사 개통까지 해야 된다. 요런 가장 중요한 그 몇 가지만 염두에 두시면은 처음에 이제 구매를 하셔서 좀 헷갈리는 게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이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